한때 부질없는 실수를 저질러 땅을 치고 후회한 나이 먹은 여자입니다. 지금 이곳에도 자식을 둔 엄마인 분들이 많으시겠지요. 제가 한 가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건 미리 재산을 넘겨주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 있겠지만 별다른 이유가 없다면 세상을 등질 때까지 꼭 안고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들을 결혼시키고 며느리가 손주까지 안겨줬을 땐 이보다 더 행복한 인생이 또 있을까 싶었어요. 며느리는 또 어찌나 애교가 많고 싹싹하게 굴던지 제 생일이 되잖아요. 그럼 어머님, 친구분들도 모셔서 같이 식사해요 하더니 생일상을 거하게 차려주는데 정말로 내가 무슨 복을 타고 나서 이런 며느리를 얻었나 감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손자도 예쁘지 며느리도 예쁘지. 오죽하면 제가 아들한테 너만 잘하면 이 집안이 만사형통이야 하고 당부를 했겠어요. 어느새 며느리와 친해져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며느리에 대한 속 깊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대충은 들었지만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불우하게 자랐더라고요. 아직도 7살 때 살던 그 집이 기억나요. 정말 겨울이 되면 엄청나게 추웠거든요. 그때도 어김없이 가족들끼리 단칸방에 모여 살았는데 난방을 켤 수가 없었거든요. 제가 너무 춥다고 투정 부리고 우니까 어머니께서 제 발에다 대고 입김을 호호하면서 불어주셨어요. 그렇게 밤을 새도록 딸의 시린 발에 입김을 불고 손바닥으로 비벼주시는데 이미 돌아가셨지만 아직도 어머니 하면 그날이 자꾸만 떠올라요. 효도도 제대로 못했는데 받기만 하고 떠나보냈어요. 그게 정말 마음이 아파요.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지만 부모의 사랑을 듬뿍 느끼고 자랐겠네. 가족이 똘똘 뭉치면 안 되는 건 없단다. 어쨌든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잘 커서 누군가의 훌륭한 가족이 됐잖아. 건강한 아들도 낳고. 그땐 정말 부모님을 이해할 수 없었고 지질이 궁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쓸데없이 불 켜는 게 싫고 난방도 최대한 늦게 틀고 에어컨 장식이에요. 자식 성향 부모 따라간다더니 틀린 거 하나 없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애도 낳았는데 부모로서 부족함 없이 크게 해줘야 할 텐데 자꾸만 그 시절처럼 아끼게 될까봐 걱정이에요. 사랑을 줘야겠다는 그 마음 하나만으로도 애한텐 충분할 거야. 그나저나 요즘 수철이 벌이는 좀 어때? 살만해? 사실 요즘엔 강제적으로 좀 아껴야 할 상황이긴 해요. 애아빠한테 자꾸만 일이 생기고 또 수습하면 또 일이 생기고 열심히 하고 있긴 한데 성과가 영. 아무튼 그래서 저 아르바이트 자리 하나 구해보려고요. 요즘 상황이 많이 안 좋아? 그리고 애가 아직 어린데 벌써 나가서 일하려고? 틈틈이 시간 쪼개면 충분히 돈 벌 수 있어요. 아이 키우느라 외출이 어려우니 집에서 할 수 있는 부업이라도 좀 할까 하고요. 아무래도 저 혼자 집에서 노는 것 같아서 남편한테 너무 미안했거든요. 원래 부부라는 게 함께 노를 저어야 하는 건데 지금은 남편 혼자만 애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벌써부터 그렇게 무리하며 살지 마. 그러다 몸 상한다. 돈 버는 건 다 때가 있는 법인데. 아이 데리고 산책 나가보잖아요? 그럼 사람들 죄다 아이한테만큼은 명품 옷에 명품 신발에 명품 모자까지 칠갑을 하고 다니더라고요.
신경 쓰고 싶지 않아도 자꾸만 신경이 쓰이고 내복 하나만 걸쳐 입고 나가는 우리 애 보면 마음이 아프고 이런 게 엄마 마음인가 봐요. 얼른 부업으로 돈 벌어서 우리 애 먹는 것도 전부 유기농으로 바꿔주고 좋은 옷도 한 벌 해주고 싶어서 그래요. 엄마로서 그 정도는 해주고 싶어요. 나중에 유치원 가잖아요? 그럼 애들끼리 비교하고 편가르고 난리도 아니래요. 저는 비록 가난하게 자랐어도 우리 아이만큼은 무시당하게 하고 싶진 않은 마음, 이게 어쩔 수 없나 봐요. 네가 고생이 많다. 우리 아들이 좀만 더 노력하고 능력이 출중했더라면 너랑 우리 손주가 더 풍요롭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자꾸만 힘들게 하는 것 같아서 내가 대신 미안하네. 아니에요, 어머님. 그런 말 듣자고 고민 털어놓은 거 아니에요. 요즘 제가 만나는 친구도 없고 인간관계도 꽉 막혀있다 보니까 이런 얘기 할 곳이 별로 없어서. 그래, 잘했다. 앞으로 고민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 다 들어주마. 그리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최선을 다해 지원해주마. 나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사람이야. 어려울 땐 얼마든지 얘기해도 돼. 저 어머님한테 도움받을 생각으로 이런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곤란해요. 제가 한 말 그냥 잊어주세요. 아니, 어떻게 잊어? 우리 며느리가 부업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아들 뒷바라지하고 손주 키우느라 고생만 하고 있는 애를 어떻게 두고만 봐? 아무튼 좀만 참고 견디면 좋은 보상이 있을 테니 기다려다오. 돈 싸들고 저승 갈 것도 아닌데 나도 언젠간 너희한테 상속을 미리 해줄까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 전 어머님 재산이 저희 거라고 생각한 적 맹세코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님, 그 돈으로 충분히 즐기세요. 인생 뭐 있어요? 하고 싶은 거 실컷 하고 먹고 싶은 거 실컷 먹고 사는 거지. 어머님, 그동안 저희 남편 키우느라 제대로 인생 즐겨본 적도 없으시잖아요. 전 그게 항상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원하시는 거 실컷 하고 사세요. 이게 제가 바라는 소원이에요. 젊은 시절 정말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기회가 꽤 있던 시절이었어요. 노력하면 할수록 돈이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으로 부동산을 하고 투자를 하고 사실 바깥 양반이 셈이 빨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했죠. 먼저 그렇게 세상을 떠날 줄 알았더라면 함께 즐기기라도 했을 텐데 막상 그 사람을 먼저 앞세우니 혼자서 뭘 하기가 좀 싫더라고요. 그저 동네 친구들 만나서 수다나 떨고 봄이 오면 다 같이 꽃구경이나 가고 등산도 가끔 가고 돈 드는 일을 취미로 하지 않다 보니 차곡차곡 쌓이기만 했습니다. 언젠가는 아들에게 물려줘야지, 미리 상속을 해야지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이제 아들도 한 집안의 가장이 되었겠다. 며느리도 들어왔겠다. 손주도 품에 안았겠다. 이때가 딱 좋을 시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때마침 며느리가 앓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시어미 되는 입장에서 가진 걸 품에 안고 풀어주지 않고 지켜만 보는 건 좀 아니잖아요. 아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형편이 많이 안 좋구나 싶어서 저도 그때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아들 부부에게 전 재산을 물려주게 됐어요. 아들을 불러서 이 이야기를 했더니 가만히 듣고만 있다가 저에게 되묻더라고요. 그럼 엄마는 어쩌고요? 전 재산을 다 우리한테 물려주시면 어떡해요? 어차피 물려줄 거 지금 물려주면 좋지. 난 내가 알아서 살 방도는 마련해놨으니 걱정하지 마. 전 필요 없어요. 지금 이 상태만으로 충분해요. 뭐가 충분해?
네 월급으로 애 하나 키우는 것도 버거운데 노후 준비나 제대로 할 수 있겠어? 아직도 그 좁아 터진 월세 살면서 왜 여태껏 엄마한테 손도 한번 제대로 못 벌린 거야? 내가 항상 얘기했지. 힘들 땐 엄마한테 바로바로 이야기하라고. 나 스스로 해내고 싶지 엄마 도움으로 살 생각 없어요. 그리고 너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튼 전 필요 없으니까 엄마 다 쓰세요. 너 정말 이기적인 거 아니니? 지금 너 혼자 살아? 한 집안의 가장이라는 애가 이렇게 욕심이 없어서 어떡해? 애한테 먹을 거 하나 더 사주고 좋은 거 하나 더 사주려면 부모가 돈 준다고 할 때 덥석 받아야지. 그걸 거절해? 아무튼 난 너한테 돈 주는 거 아니다. 우리 며느리랑 손자한테 주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잔말 말고 받기나 해. 나야 뭐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넌 앞날이 창창하잖아. 앞으로 돈 들어갈 때가 또 얼마나 많겠어. 자고로 그 나이 때는 비상금이 두둑하게 있어야 하는 법이다. 그러니까 엄마 성이라고 생각하고 받아. 부탁이다. 그랬더니 아들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사실은 자기도 많이 힘들었다고 고맙다고 우는데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엄마가 되어가지고 아들이 힘든 걸 모르고 있었던 거잖아요. 다시 한번 미리 재산을 준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재산을 줬으니 효도를 해라, 뭘 해라 이렇게 강요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저 자기들끼리 행복하게 살면 충분하다 여겼습니다. 그래도 내심 내 전 재산을 줬으니 좀 더 날 신경 써주겠지 하는 마음이 있긴 했네요. 이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하지만 돌아온 건 배신이었습니다. 그 뒤로 연락이 점차 끊기더니 완전히 두절이 되고 만 거예요. 처음에는 바쁜가 보다 하고 이해하고 기다려봤지만 너무 길게 연락도 안 하길래 제가 먼저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봤어요. 그랬더니 글쎄 없는 번호라고 나오는 거예요. 설마 하는 마음에 아들에게도 연락을 해봤지만 아들 또한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불안해져서 바로 아들 집으로 뛰어갔더니 글쎄 이사를 가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말도 없이 어디론가 가버린 겁니다. 아들의 오랜 소꿉친구이자 제 친구의 아들인 형석이에게 달려가 물었더니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정하면서 우니까 그제야 진실을 말해줬습니다. 사실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그 가족들 전부 해외로 갔을 겁니다. 해외에서 살고 싶다고 가버렸어요. 저도 친구를 통해서 들은 거라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해요. 어떻게 엄마인 저한테 단 한마디도 없이 해외로 떠나버릴 수가 있냔 말이에요. 너무 황당하고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해외 어디로 갔는지, 거기서 뭘 하고 사는지, 대체 왜 갑자기 떠나버린 건지 알지도 못한 채 저는 한순간에 자식과 며느리에게 버림받은 처량한 노인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처럼 허무하게 자식에게 버림받은 사람이 또 있을까요? 심지어 제 전 재산을 전부 주고 난 직후였기 때문에 더 괘씸하고 화가 났습니다. 이유라도 좀 듣고 싶어서 어찌나 아들을 찾아 헤맸는지 몰라요. 하지만 마치 잠적을 하듯 숨어버린 아들 부부를 제가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찾지 못하고 포기해버리고 말았죠. 어미 싫다고 떠난 아들 제가 찾아내어 무얼 하겠습니까? 무엇보다 절 잘 따르고 믿고 의지하던 며느리였기에 절 배신할 리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기에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결국 모든 걸 내려놓고 포기하고 산 지 3년이 되던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됐어요. 글쎄 연락두절이었던 아들이 그곳에서 사망을 했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그것도 며느리가 아닌 건너 지인을 통해 그 사실을 뒤늦게 전해 들었어요. 며느리가 해외에서 따로 저한테 말도 없이 장례를 치렀다고 하더라고요. 그 지인도 정확한 내용은 모르는지 대충 이야기를 전달해 줬어요. 해외로 떠나기 전부터 많이 아팠다고 하던데요. 암 때문에 그곳에서 치료받다가 그렇게 됐다고 하네요. 제 아들이 암이었다니 전 그 사실조차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제야 아들이 있는 곳을 알게 된 저는 바로 그곳으로 달려갔고 저를 맞이한 건 이미 장례를 치른 직후의 제 아들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제 인생이 한 번에 무너지는 기분과 동시에 심장이 뚝 떨어지는 심정을 느꼈고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그 와중에도 며느리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어요. 해외에 살면서 저한테 말도 안 해주고 연락도 안 해주고 이 중요한 사실을 저한테 알리지도 않았던 거잖아요. 만나면 머리채를 잡고 추궁을 해야겠다고 다짐했건만 마치 저를 피해 도망을 가듯 잡히지 않더라고요. 보일 듯 말 듯 결국엔 잡히지 않는 며느리를 결국 포기하고 가까스로 마음을 붙잡고 집에 돌아와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편지가 하나 도착했어요. 발신인 이름이 제 아들인 걸 발견하고 허겁지겁 편지 봉투를 뜯어봤어요. 그 안에는 아들의 속사정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한 구절을 읽고 눈물을 쏟아내고 또 한 구절을 읽고 눈물을 쏟아내느라 그 편지를 읽는데 한참이 걸렸어요. 이제는 그 편지를 하도 읽어서 외울 지경이에요. 간단히 내용을 축약하자면 이러했습니다. 처음 암이라는 걸 알았을 땐 고민이 많았어요. 엄마에게 밝힐지 말지. 그때 희정이가 그러더군요. 분명 아시게 된다면 울부짖다가 자기 탓을 하며 결국엔 병들어 아들보다 먼저 떠나실 거라고. 그 말을 들으니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알더라도 나중에 아시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사실 암이 점점 몸에 퍼져서 손을 쓸 수 없었을 그때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재산을 상속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때도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지금이라도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 아니면 끝까지 숨기는 게 맞는지. 하지만 결국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부디 이 불효자를 용서해 주세요. 비록 지금은 엄마에게 말을 하지 못하고 해외에 와서 투병하고 있지만 이곳은 그래도 한국보다 더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를 하고 있다고 하니 마지막 희망을 걸어볼까 합니다. 언젠간 완치가 되어 엄마를 건강한 모습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앞날이 어찌 될지 모르니 살아있을 때 엄마에게 현실을 고백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됐어요. 만약 제가 먼저 떠나도 엄마가 너무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엄마의 아들로 살면서 행복한 인생을 보냈으니까요. 그래도 희정이랑 약속했어요. 제가 없더라도 엄마의 빈자리를 꾸준하게 채워주기로. 엄마도 아시잖아요. 착한 희정인 반드시 엄마를 잘 챙겨줄 겁니다. 며느리와 손자가 있으니 엄마도 소중한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고 여생을 즐기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엄마가 주신 재산은 치료비에 조금 쓰고 대부분 남겨뒀습니다. 희정이에게 맡겨뒀으니 엄마의 노후 또한 그 돈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이젠 누군가를 위해 살지 마시고 엄마를 위해 돈을 쓰세요. 평생 아들을 위해 희생만 했던 엄마에게 항상 죄송하고 감사했어요. 평생 효도하면서 좋은 아들로 살고 싶었는데 이런 말씀 전하게 되어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알고 보니 아들은 남몰래 암투병을 하며 지내고 있었고 치료를 하기 위해 해외로 건너간 거였어요. 아들의 마지막 흔적이라는 생각에 그 편지를 품에 안고 어찌나 오열했는지 모릅니다. 희망을 안고 그곳으로 갔지만 결국에 아들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두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동안 아무것도 몰랐던 저는 너무 후회가 됐습니다. 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관심을 기울일 걸. 이렇게 허무하게 떠날 줄 알았더라면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더 해줄 걸. 말없이 떠난 아들이 너무 야속하고 그리웠어요. 하지만 가장 황당한 건 며느리의 태도였습니다. 어떻게 제 아들이 암이라는 걸 저한테 말을 안 해줄 수가 있나요? 심지어 아들이 세상을 떠났는데도 저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잖아요. 심지어 절 피하기까지 했습니다. 막말로 제가 상속한 전 재산이 지금 며느리한테 있잖아요. 남편이 떠난 마당에 그 돈 들고 도망가서 새 출발하면 그만일 거고 어쩌면 병을 알리지 말라고 한 것도 다 그런 의도가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아들이 암 걸렸다는 걸 미리 알았더라면 제 전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일은 없었을 테니까요. 재산 물려주지 않을까봐 일단 병을 숨기고 물려주자마자 해외로 가버린 게 아닐까. 그런 의심이 들수록 며느리를 반드시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들이 보낸 편지 끝에는 전화번호가 하나 적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머물고 있으니 목소리가 듣고 싶으면 전화를 달라고 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봤어요. 한참 신호가 울리더니 익숙한 여자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건 바로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얼른 며느리를 불러봤어요. 희정아, 나다. 누구신지... 나라고, 네 시엄마. 어떻게 우리 아들이 그렇게 됐는데 나한테 말 한마디도 안 해줄 수가 있어? 대체 왜 지금 날 피하고 있는 건지 난 도통 알 수가 없어서 그래. 지금 내 심정이 어떤지 넌 알기나 해? 내 아들이 이렇게 된 걸 내가 지인을 통해서 알아야겠어? 참담한 내 심정을 네가 알면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어떻게 며느리라는 애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저기 잘 안 들리는데 누구시라고요? 어디서 전화를 거신 거예요? 자꾸 피하기만 하지 말고 말을 좀 해봐. 우리 아들 수철이 네가 장례까지 치렀다며.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너 어떻게 시어머니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모자 사이 갈라놓으려고 작정했어? 네가 뭔데 왜 내 아들을 맘대로 떠나보내냐고? 왜? 죄송하지만 지금 하시는 말씀 아무것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요. 대체 누구세요? 전 아무것도 몰라요. 장난 전화 그만하세요. 전 이만 끊겠습니다. 그리고 뚝 끊고는 더 이상 제 전화를 받지 않는 겁니다. 한때는 며느리였고 저를 엄마라고 부르던 애가 갑자기 냉정하게 구니까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제 불안한 예감이 맞아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저와의 관계를 끊고 싶었던 거겠죠. 남편은 세상을 떠났으니 상속받은 재산은 전부 자기 것이 되었고 더 이상 며느리 의무를 하기도 싫으니 절 그냥 무시하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아들을 먼저 보내고 며느리에게 버림받고 돈도 다 털리고 최악도 이런 최악이 또 있을까요?
심지어 제 아들의 피부치인 손주조차도 볼 수 없는 상황이 되니 가슴이 답답하고 눈물만 나왔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던 찰나 누군가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젊은 여자였어요. 절 보더니 묻더라고요. 저 혹시 여기가 수철 씨네 집인가요? 네. 하지만 우리 아들은 지금... 네, 알아요. 돌아가셨죠. 늦었지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런데 누구신지... 저는 사실 희정이 친구인데요. 한때 둘을 이어준 주선자이기도 합니다. 둘을 소개시켜준 사람이 바로 저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더 면목이 없어요. 이렇게 찾아온 것도 더 죄송하고요. 그래도 찾아올 곳이 이곳뿐이라 결례를 무릅쓰고 찾아뵌 겁니다.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혹시 시간 좀 내주실 수 있나요? 무언가 할 말이 있는 것 같길래 일단 들어오라고 하고 차를 한 잔 내줬어요. 그 여자는 예상치 못한 말을 저에게 꺼냈습니다. 둘이 이어준 걸 저는 후회해요. 일이 이렇게 될 줄은 정말로 몰랐거든요. 전 정말 걔한테 속은 거예요. 아가씨가 우리 며느리에 대해서 아는 게 좀 있어요? 잘 알아요. 한때는 꽤 친한 친구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남보다 못한 존재가 됐어요. 희정이 걔 진짜 악마예요. 저도 친구일 땐 몰랐는데 당해보니 알겠더라고요. 걔가 저랑 친구였을 때 저더러 집안에 돈 많고 순수한 그런 남자 어디 없냐고 해서 지인을 통해서 수철 씨를 알게 돼서 소개팅 해준 거예요. 애초에 희정이의 목적은 돈이었다고요. 물론 사람이 돈 좋아하는 거 당연한 거니까 이왕 결혼 상대 찾을 거면 돈 많은 상대가 낫지 싶어서 그때까진 희정이를 이상하게 보지 않았어요. 아무튼 그렇게 애도 낳고 잘 사는가 싶더니 어느 날 희정이가 저더러 어디 아는 변호사 없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남편이 암에 걸렸는데 시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기 전에 빨리 재산 상속을 받아야겠대요. 그리고 남편이 죽으면 자기가 그 재산을 전부 독차지할 방법을 찾아야겠다면서 미리 계획을 세우더라고요. 그때부터 희정이에 대해서 섬뜩함을 느끼고 점점 거리를 뒀어요. 그런데 저더러 돈을 한번 꿔달라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재산 받으면 그 돈 전부 자기 것이 된다고, 그때 갚을 테니까 그동안 쓸 수 있는 돈을 좀 꿔달라고. 처음엔 힘들겠다고 거절했는데 글쎄 이자를 2배로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속아서 돈을 좀 빌려줬네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은 도피 중인 상태라 연락조차 안 되고요. 물론 그 사기꾼 같은 애 말만 믿고 돈을 꿔준 제 잘못이 맞아요. 저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저한텐 너무 큰 돈이고 전 재산이라 꼭 돌려받아야 하거든요. 혹시 희정이 근황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나요? 전화번호는 있는데 소용없어요. 전화해봐도 시어머니인 나를 모른 척하고 서둘러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 걔 지금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돈 주기 싫어서 귀 막고 눈 가리고 사는 거라니까요? 피해자가 저뿐만이 아니에요. 지인들한테 나중에 이자를 곱절이나 해서 갚겠다고 해놓고 빌리더니 지금 단 한 푼도 안 갚고 잠적을 한 거예요. 지금 이 상황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사건이라고요. 그래도 저희는 목돈 털어준 게 다지만 여사님은 전 재산을 다 줘버렸다면서요. 그런데 아들까지 세상을 떠난 거잖아요. 안 억울하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 고소든 뭐든 할 수 있는 걸 알아봐요. 힘을 합치면 걔도 어쩔 수 없이 꼬리를 내리게 될 수도 있잖아요. 아참, 그거 아세요? 걔 신혼 초 때부터 남자 있었어요. 지금은 그 남자랑 같이 살걸요?
애초에 목적이 돈만 쏙 빼가서 내연남이랑 사는 거였어요. 아마 지금쯤 남들한테 뺏은 돈으로 부유하게 살고 있겠죠. 이참에 걔가 수철 씨 제대로 병간호한 게 맞는 건지 치료 제대로 한 게 맞는 건지 조사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 그러지 말고 걔 과거 행적부터 조사를 해봐야 한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재산을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 어떻게 빼돌렸는지 싹 다 털어야 해요. 희정이 걔라면 분명 어떤 꼼수를 썼을 거예요. 천성이 공감 능력 없는 사이코인데 남편 하나 떠나보낸 거 그게 뭐 대수겠어요? 아마 지금도 다른 호구 하나 물어서 돈 뜯어낼 생각부터 하고 있을 거예요. 아무튼 전 이젠 걔 절대로 못 믿어요. 그 말을 듣는데 정신이 어지럽더라고요. 그래도 천성은 착한 애인데 남편이 죽고 돈이 눈앞에 있으니 잠깐 눈에 뭐가 씌인 거겠지. 다시 정신을 차리겠지 믿고 기다렸던 제가 너무 한심스러웠네요. 애초에 저희 집을 그런 식으로 보고 시집을 왔다는 것 자체가 너무 괘씸하고 또 제 아들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내연남을 만나고 병간호는 뒤로 하고 재산부터 탐냈다는 게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동안 얼마나 인생이 고달팠겠어요. 가는 길이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어미로서 해줄 수 있는 건 아들의 한 맺힌 복수를 해주는 것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며느리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며느리의 뒷조사를 하며 추악한 민낯을 발견했을 땐 정말 사람은 겉으로만 봐선 절대 알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미 사기 전력이 다수 있더라고요. 돈 꾸고 안 갚고 튀는 게 며느리의 전문 분야였어요. 누가 봐도 사기꾼인 여자를 세상에서 제일 착한 며느리라고 믿고 의지했으니 우리 아들도 불쌍하고 저도 한심했습니다. 일단 해외로 도피 중인 며느리를 한국으로 끌어들일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야 조사도 받게 하고 이것저것 복수를 할 수 있잖아요. 긴 고민 끝에 전 한 가지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그게 성공할지 말지는 확신이 없었지만 일단 돈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며느리였기 때문에 이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일단 다른 전화기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제가 건 줄 몰랐던 며느리는 결국 전화를 받더라고요. 여보세요? 며느라 나다. 전화 잘못 거셨습니다. 아니 잠깐만. 할 얘기가 있어서 용기 내서 전화 건 거야. 넌 내가 누군지 알잖아. 알면서 모른 척하고 있는 거잖아. 부디 내 말을 좀 끝까지 들었다오. 난 지금 널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은 거야. 그동안 우리 집에 와서 애 낳고 우리 수철이 데리고 사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물론 우리 아들 그렇게 된 건 많이 속상하고 슬프지만 이미 떠난 애를 곱씹어봤자 뭘 하겠어. 떠난 사람은 보내주는 게 맞지. 아무튼 난 이제 인생에 미련이 없어. 사실 나한테 남은 재산이 좀 있거든. 이걸로 노후 생활하면 되지 않을까 싶긴 했는데 하늘도 무심하지. 얼마 전에 병원에서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는데 글쎄 나도 말기암이라고 하네. 인생이 얼마 남지 않으니 참 허무하고 슬프긴 하지만 나도 내 인생 정리해야지 어쩌겠어. 아들 따라가는 거 그건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해. 하지만 남겨진 사람들이 자꾸만 눈에 밟히더라. 너도 그렇고 우리 손자도 그렇고.
내가 사실 말은 못했지만 너한테 참 고마운 게 많았어. 그래서 너만 괜찮다면 우리 며느리한테 모든 걸 다 주고 떠나고 싶은데 너도 알다시피 내가 신랑이 있기를 자식이 있기를 우리 손자가 유일한 피부치인데 당연히 며느리한테 줘야지. 부디 내 마지막 부탁을 좀 들어다오. 남편 먼저 보내고 시어머니 마주하는 게 힘들 거라는 거 잘 안다. 이해할게. 얼마나 마음이 고달프겠어.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건 재산밖에 없어. 아마 그 돈이면 자식 교육은 물론이고 성인 될 때까지 부족함 없이 키울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내 성의를 무시하지 말아다오. 이 늙은이가 살면 또 얼마나 살겠니? 이대로 연 끊고 살면 나 죽고 내 재산 전부 증발되고 없어져 버려. 그럼 너무 아쉽지 않겠어? 설마 하는 마음으로 툭 던져봤는데 그 작전은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바로 비행기를 타고 저희 집으로 왔거든요. 이렇게 쉽고 빨리 올 수 있었던 것을 며느리는 단 한 번도 절 보러 오지 않았던 거예요. 며느리는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명연기를 펼치더라고요. 어머님 죄송해요. 이제서야 인사드리게 되어 면목이 없습니다. 아니야. 이렇게라도 얼굴 볼 수 있어서 다행이야. 잘 지냈어? 연락이라도 좀 해주지 그랬어. 너무 무서웠어요. 남편이 암에 걸리게 된 게 저로선 재앙이었거든요. 일단 남편을 살리고자 해외로 가게 됐는데 남편의 건강이 점점 악화되니까 두려웠어요. 괜히 남편을 살리고 싶은 제 욕심 때문에 그 사람을 더 힘들게 하는 게 아닌지 어머님을 맘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서 모든 근심을 제가 떠안기로 한 건데 혹여나 나중에 절 원망하진 않으실까 걱정이 많았어요. 결국에 남편이 그렇게 되니까 겨우 붙잡고 있던 희망이라는 건이 뚝 끊어지고 그렇게 혼자 있고 싶어서 잠수를 탄 거였어요. 남편이 제 옆에 없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너무 슬픈 나머지 모든 연락을 차단하고 말았어요. 사실 저 요즘 정신과도 다녀요. 상실감 때문에 불면증까지 걸렸거든요. 어머님을 마주하면 겨우 붙잡고 있던 마음이 한없이 무너질 것 같아서 정리를 좀 하고 찾아뵙고 싶었어요. 너무 늦어서 죄송합니다. 못난 며느리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 다 이해한다. 혼자서 감당했을 네가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 많이 힘들었지? 아닙니다. 전 어머님한테 한없이 죄인이에요. 수철 씨를 제가 반드시 살렸어야 했는데, 지켰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면목이 없습니다. 그나저나 어머님도 암이라면서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대체 왜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요? 병원에서 뭐래요? 시한부라고 하던가요? 얼마나 남았대요? 3개월. 그것도 길게 봐야 그 정도란다. 어쩌면 좋아요, 어머님. 사실 저 어머님 너무 보고 싶고 만나고 싶었는데 수철 씨가 가지 말라고 말리더라고요. 어머님도 독립적으로 지내는 버릇을 들여야 한다고 그렇게 절 뜯어 말렸는데 어머님이 아프신 줄 알았으면 진작에 찾아올 걸 그랬어요. 팔자가 이러려니 하는 거지. 너무 슬퍼하지 마라. 이젠 걱정 마세요. 제가 옆에서 어머님 도울게요. 주변에 보면 시한부라고 해놓고 5년 넘게 건강하게 잘 사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비록 남편은 그렇게 떠나보냈지만 이제라도 어머님 모시면서 사람답게 부지런히 살고 싶어요. 어머님을 보필하는 게 제 마지막 임무 같아서 그래서 짐 싸들고 찾아온 거예요.
아이, 됐어. 해외에 이미 터 잡아놓고 사는 애가 어떻게 여기로 오니? 다 필요 없어요. 어머님이 계시는 곳이 제가 머물 곳이에요. 어차피 거긴 쉽게 정리할 수 있는 거였어요. 아휴, 그래. 우리 며느리밖에 없네. 일단 병원비랑 이것저것 계산하고 식단 짜려면 제가 모든 걸 총괄해야 되거든요. 어머님, 그 쓰시는 통장이랑 카드 있으시죠? 그거 저한테 일단 주시면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 계획을 좀 세울게요. 그리고 미리미리 상속 같은 것도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리 안 해놓으면 나중에 다른 친척들이 와서 따지고 뺏는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은 꼭 손자한테 물려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쵸? 아무튼 앞으로의 일들은 전부 저한테 맡기세요. 제가 확실하게 보필할게요. 근데 정말로 날 위해서 시간을 써도 괜찮겠어? 해외에 뭐 두고 온 건 없어? 그런 거 없어요. 일주일만 시간 주시면 바로 거기 생활 정리하고 돌아올게요. 약속해요. 그 남자는 어떻게 하게? 네? 남자라뇨? 너 남자 있잖아. 지금도 같이 살고 있는 거 아니었어?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남자가 어디 있어요, 어머님. 저 남편 떠나버리고 혼자서 애 키우는 여자라고요. 왜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실까? 살다 보면 다른 남자 눈에 띌 수도 있고 맘 맞으면 같이 살 수도 있지. 그나저나 네가 한국에 온다고 하니 보고 싶다고 달려온 사람들이 있어. 같이 볼래? 네? 누가요? 드디어 저희 집 방 안에 숨어 대기를 하고 있던 사람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전부 며느리에게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었죠. 약속한 듯이 며느리를 중심으로 원을 그리며 빙 둘러쌌더니 며느리 얼굴이 아주 백지창처럼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믿을 사람은 저밖에 없는지 저에게 매달리며 물었습니다. 어머님, 이 사람들 뭐예요? 대체 어떻게 알고 여기 온 거예요? 몰라서 물어? 네가 한 짓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여기 몰려든 거겠지? 내 아들 숨기고 혼자 장례 치른 주제에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꼴에 내 남은 재산까지 탐이 났나 보지? 남들 눈에 피눈물 나게 해놓고 남의 돈이 그렇게 탐이 났더냐? 어머님, 이러시면 안 돼요. 저 사람들 말 믿지 마시라고요. 지들끼리 짜고 절 나락으로 빠뜨리려는 거예요. 전 억울해요. 그래, 네가 억울한지 아닌진 지금 여기서 잘잘못을 따져보자고. 어디 경찰까지 불러주랴. 우린 합심해서 널 고소하고 깜빵까지 쳐넣을 생각이야. 저 어머님 며느리예요. 어머님 손자를 키우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절 깜빵에 쳐넣겠다고요? 말이 너무 심하잖아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저에게 죄가 있다면 남편을 보필하고 희생한 죄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아픈 이후로 전 쭉 제 인생 버리고 병간호만 했다고요. 남편이 아픈 게 얼마나 재앙인지 아세요? 그건 저한테도 사고나 마찬가지였다고요. 그리고 어머님도 저한테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아픈 아들 저한테 장가 보내셨으면 적어도 저한테 미안한 감정은 느끼셨어야죠. 지금 제 상황이 어떤지 알아요? 한순간에 남편 잃고 애 하나 혼자 키우는 불쌍한 과부가 돼버렸다고요. 남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들 인생만 고귀하고 소중하세요? 며느리 인생은 뭐가 되는 건데요? 그래, 마음껏 불쌍히하고 가여워해줄 테니 내가 준 재산 다시 돌렸네. 그럼 되잖아. 제가 왜요? 저 여태껏 어머님 아픈 아들 병간호하느라 생활비도 제대로 못 받았어요. 그리고 저 아니면 어머님 재산 누구한테 주실 건데요? 어머님의 유일한 핏줄인 손자를 제가 키우고 있는데 당연히 제가 갖고 있는 게 맞잖아요. 그래,
예전엔 그렇게 생각했지. 그런데 네 성품과 행적들을 보니 도저히 내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 게다가 너는 재산을 가로채고 우리 아들 장래조차 나한테 알려주지 않았다고? 그리고 딴 놈이랑 살림을 차려? 내가 너 좋으라고 여태껏 뼈 빠지게 돈만 벌고 산 줄 알아? 됐고, 난 너한테 단 한 푼도 주기 싫으니까 법적으로 해결해. 어차피 그 돈으로 여기 있는 사람들 돈 갚아야 할 거 아니니? 지금 여기서 끝장 보자고. 돈 어딨어? 어디다가 감췄어? 지금 없습니다. 저도 사정이 있어서 그래요. 갑자기 이렇게 찾아와서 다짜고짜 돈부터 내놓으라고 하면 어떡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잘못이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결국엔 지들도 돈 벌려고 나한테 돈 꺼준 거잖아요. 욕심부리다가 호되게 당했으면 다신 그러지 말아야겠다 반성하고 살면 될 것이지. 왜 나한테 와서 난리냐고요? 내가 뭐 협박했어요? 결국엔 지들도 이득 취하려고 나한테 돈 갖다 바쳤으면서. 미쳐버렸는지 며느리는 막말을 해대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화가 나서 점점 며느리에게 다가가 욕을 하고 삿대질했습니다. 그 분위기에 위협을 느낀 며느리는 결국 식은땀을 흘리며 수습하기 바쁘더라고요. 갚겠다고요. 갚겠다고 하잖아요. 누가 그 돈 들고 도망간대요? 저도 다 계획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만 더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저 아시잖아요. 돈 많아요. 지금이라도 당장 갚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원금보다 더 많은 돈을 받길 원하시잖아요. 그러려면 조금만 더 기다려 주셔야 해요. 아시잖아요. 돈은 돌고 돈다는 거. 제가 돈을 어디다가 투자를 좀 했는데 그게 아직 수익이 나고 있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조만간 큰 수익 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려고 해봤지만 성공할 리가 있나요? 한 번 속지 두 번 속아요.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더 화가 나서 흥분했고 며느리를 공격했습니다. 그랬더니 며느리는 그 자리에 결국 주저앉았고 제 바짓가랑이를 잡고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 사람들이 제 인생 끝장내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꼭 갚을게요. 그러니까 저 돈 좀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진짜 급해서 그래요. 저 이대로 깜빵 가면 어머님 손자 누가 돌봐요? 그래도 애한테 엄만 있어야죠. 아빠도 없는데 엄마까지 없으면 어떡해요? 너 돈 있잖아. 내가 준 재산으로 돌려막기 하면 되지. 뭘 나한테 또 돈을 꿔? 사실은 제가 가지고 있던 돈 전부 없어졌어요. 사기를 좀 당했는데. 돈이 왜 없어? 미쳤어? 그 남자가 불려준다고 해서 줬는데 그대로 가지고 도망갔어요. 탈탈 털어서 줘버렸는데 사라졌다고요. 저도 지금 난처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내 아들한테 준 재산을 네가 빼돌렸고 그 빼돌린 재산을 내 연남한테 줬다가 사기를 당했다 이 말이지? 네. 저도 결국엔 피해자예요. 지금은 너무 후회하고 있어요. 별것도 없는 놈한테 속아서 이 지경이 됐다고요. 그 말을 들으니 더더욱 용서가 안 되네. 내가 그러라고 재산 일찍 물려준 줄 알아? 딴 놈한테 사기나 당하라고 내 전 재산을 준 줄 아냐고? 됐고, 돈 없으면 몸으로 때워야지 뭐. 전부 토해낼 때까지 감옥에서 썩어야지. 어머님, 이러시면 안 돼요. 저도 당한 거라고요. 그러지 말고 제가 그놈 고소할 수 있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저 진짜 맹세하고 그놈만 잡을 수 있으면 어머님한테 충성을 다할게요. 지금은 저희가 다 같이 힘을 모아서 한 놈을 잡아야 하는 상황이라고요.
저를 죽일 게 아니라 그놈을 죽여야 한다고요. 그놈 지금 다른 여자랑 살림 차려서 제가 준 돈으로 호의호식하고 있어요. 저 진짜 그놈 잡아야 돼요. 전 한순간에 버림받았다고요. 제가 지금 버림까지 받은 마당에 쓸쓸하게 감옥살이를 해야겠어요? 제발요, 어머님. 저 진짜 버티기 너무 힘들어요. 저 엄마잖아요. 자랑스러운 엄마가 돼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네? 가증스럽게 눈물을 흘리는 며느리의 얼굴을 보니 도저히 화가 참아지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들만 생각하면 울분이 치솟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손을 들어 며느리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경고했어요. 앞으로 내 인생은 널 벌주는 일에만 모든 걸 쏟아부을 거라고. 넌 반드시 죗값을 받게 될 테니 묵묵히 기다리라고. 그랬더니 겁에 질린 표정으로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게 절 바라보더라고요. 인과응보라고 하죠. 죄를 지은 적이 있다면 언제가 됐던 반드시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고 내연남도 마찬가지고 원래 그런 짓을 일삼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벌을 주는 게 어렵지 않았어요. 결국 내연남도 잡히고 조사해보니 아주 악질인 인생을 살던 놈이더라고요. 남에게 기생해서 돈만 뜯어먹고 도박에 중독되어 무슨 사이트를 운영하며 많은 피해자에게 돈을 뜯어내고 있었던 한심한 놈이었습니다. 어쨌든 늦기 전에 그놈을 잡았으니 이젠 잘잘못을 따져봐야겠죠. 며느린 그놈 탓을 하고 그놈은 며느리 탓을 하고 아주 볼만했습니다. 돈 앞에서는 사랑도 뭐고 없더라고요. 아들이 살아있었더라면 상간남 소송이든 뭐든 하라고 했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어쩌면 이 꼴을 보지 않고 떠나서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어쨌든 둘은 여태껏 저지른 죄를 본인들이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제대로 된 죗값을 치르게 됐습니다. 며느리가 감옥에 있는 동안 손자는 제가 돌보기로 했어요. 어쩌면 전과자인 엄마에게 맡기지 않고 쭉 제가 키울 수도 있겠죠. 그리고 다행히도 현금 재산 말고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것들은 법적 분쟁을 통해 다시 되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해준 피해자분들, 변호사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네요. 참 긴 시간이 걸렸어요. 며느리는 저와 했던 마지막 대화에서도 반성은커녕 본인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여자라고 하더라고요. 억울해요. 살아온 인생이 이런 걸 어쩌겠어요. 제가 이렇게 된 건 전부 저희 부모님 때문이에요. 그 흔한 옷도 한 벌 안 사주시고 밥도 제대로 안 챙겨주셨으니 이 지경으로 컸겠죠. 저도 처음부터 돈이면 환장하는 그런 속물 아니었어요.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생존하고 싶어서 돈을 쫓다 보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전 엄마잖아요. 돈이 있어야 아이를 키우잖아요.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희 애만큼은 힘들게 키우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 수철 씨 누구보다 절 사랑하던 사람이었어요. 마지막 그 순간까지 저한테 사랑한다고 말해주던 다정한 사람이었다고요. 어머님이 아무리 저희 사랑을 의심해도 전 분명히 수철 씨를 사랑했어요. 물론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흔들린 건 잘못이라 생각해요. 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그거 아세요? 마음이 약하고 힘없이 살면 다정한 한마디에도 마음이 쉽게 흔들리는 거. 그래서 저도 모르게 딴 놈한테 눈길이 갔던 거예요.
수철 씨가 아픈 거 혼자서 감내하기 너무 힘드니까 저도 모르게 돌파구가 필요했나 봐요. 어머님은 아픈 남편 병간호해 본 적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 모르시잖아요. 저도 제대로 살고 싶어서 그랬어요. 행복하고 싶어서, 웃고 싶어서 그랬다고요. 어머님은 모르셨겠지만 저 수철 씨를 위해서 안 해본 일이 없어요. 그 사람 건강해지라고 식단도 짜주고 항상 옆에 있어주고 해달라는 거 다 해줬어요. 그뿐이겠어요? 매일 새벽 기도도 드리러 갔어요. 제 입장에서도 애아빠가 세상을 떠나는 건 지옥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요,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저한테 말기암이라고 거짓말까지 하고 절 집에 불러들인 건 너무하셨어요. 아무리 그래도 가족인데 제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걸 기어코 두 눈으로 확인했어야 했어요? 대화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 일을 크게 만든 건 어머님이라는 생각 안 드세요? 내 아들과 작별 인사도 못하게 한 너를 난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 여태껏 못된 짓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서 그걸 숨기고 우리 집에 시집와서 재산을 탐내? 애초에 사기꾼 기질이 가득한 네가 내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겠니? 먼저 떠난 내 아들만 불쌍하지. 처량한 척 그만하고 더 이상 너랑 대화할 일 없으니 우리 남남으로 살자고. 우리 아들은요? 아들은 어떡해요? 네 아들이기 전에 내 아들이 아들이기도 하니 내가 알아서 아마 신경 쓰지 마. 제발 좀 부탁드려요. 저 우리 아들 없인 못 살아요. 만나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지 자식 귀하면 남의 자식 귀한 줄 알아야지.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일 수가 있어? 꼴의 엄마라고 아들이 신경 쓰여? 진짜 좋은 엄마이고 싶었으면 그따위로 살지 말았어야지. 우리 아들 세상 떠나고 내가 너한테 전화를 걸었을 때 날 모른 척만 하지 않았더라도 일이 이렇게 되진 않았겠지. 이 모든 건 네가 자초한 일이야. 피해자들한테 반성하며 살아. 그렇게 저는 홀로 손주를 키우며 살게 됐습니다. 말도 또박또박 잘하고 어찌나 씩씩하던지 할머니인 제가 오히려 손주에게 배우는 게 참 많아요. 아들을 떠나보내고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렸었는데 이제는 손주를 키우느라 바쁜 탓에 그런 슬픔을 느낄 새가 없네요. 어쩌면 아들이 홀로 지낼 엄마 외로울까봐 이런 숙제를 남긴 걸까요? 어쨌든 손주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할머니로서 열심히 지원하고 보살펴주는 게 제 인생의 마지막 의무라 생각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먼저 간 아들을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을 테니까요. 어쨌든 다시 인생의 의미를 되찾았으니 전 제 할 일 열심히 하며 살아보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인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네요. 그럼 이만 인사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앞날에 축복을 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